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현역 의원이 캠프에 한 명도 없었던 그런 후보가 있었죠. 현재 보수 지지율 1위라고 이야기되는 김문수 후보 캠프가 그랬습니다.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할 때는요, 현역 의원 3명이 동석을 했었습니다. 삼선의 이만희 의원, 재선의 박수영 의원, 그 다음에 초선의 이뇨한 의원, 이 세 사람이 그래서 김문수 지지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고 이 지지율은 한덕수 차출론이 뜨면서 한덕수가 부상하는 것만큼 김문수는 떨어지는, 한덕수가 뜨니까 김문수는 빠지는 그런 서로 상쇄 관계에 있어서요. 굉장히 그 위기 시작하자마자 김문수 후보가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진단이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요. 김문수 후보 나름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김문수 후보 출마 기자회견할 때 동석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박수영 의원이 최근에 뭘 했죠? 한덕수 띄우는 거 앞장서서 한 거 아닙니까? 54명이 한덕수 출마 촉구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 대변인격으로 여기저기 방송에 다니면서 한덕수를 띄웠던 사람입니다. 그럼 박수영 의원이 오늘 김문수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김문수 캠프에 정책본부장인가 합류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만약에 김문수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다면 한덕수, 무소속으로 나올 한덕수하고 반드시 단일화를 한다. 이 조건 하에서 김문수 캠프로 박수영 의원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오롯이 김문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이 김문수와 한덕수를 연결시키는 자기가 그런 교량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김문수만을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한덕수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참 정치판은 참 재밌는 게요. 평상시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이 막 현실화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오늘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나는 원래 한덕수, 김문수 두 분을 다 지지했었다. 그러면서 두 분의 시너지가 결합이 돼야지만 이재명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는 반 이재명 빅텐트를 가장 넓게 펼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반명 빅텐트 하에서 본인이 최종 후보가 되면 누구와도 대선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는 그 점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김문수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돼야지만 반명 빅텐트 그게 성사 가능하다. 김문수 플러스 한덕수 요게 필승 공식이다. 이런 거예요. 박수영 의원은요, 원래 행정안전부 직업 공무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차관급까지 하다가 정치권으로 넘어온 인사인데요. 그 공무원 시절에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문수였어요. 그때 이제 김문수와 근무연을 맺게 된 것인데, 근데 최근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문수보다는 한덕수 띄우기에 더 진심이었고 열중했었죠. 그런데 어차피 그 한덕수는 어제까지 실시된 국민의힘 후보 등록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가 국민의힘 경선에 이제 참여하는 거는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해갖고 이 김문수와
한덕수를 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역시 언론에 대고 반명 빅텐트 한덕수를 포함해서 어떤 인물이라고도 나는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박수영 의원뿐만 아니라요, 몇몇 의원들이 더 가담을 했습니다. 그 김문수 출마 선언 기자회견장에 나왔던 인용환 의원도 오늘 김문수 캠프의 한미동맹 강화 특별위원장 뭐 이런 거가 됐고요. 또 엄태영 의원이 김문수 캠프 조직총괄본부장, 박수영은 정책총괄본부장 뭐 이런 거고요. 뭐 김선교 의원 이분이 뭐 특보단장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 4명이 오늘 김문수 캠프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한덕수와 단일화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현역 의원들 4명이 들어왔다. 자, 이게 왜 김문수의 승부수냐 하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뭐 보수 진영 1위를 달리던 김문수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도 아니고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넣고 해보면 이제 한덕수한테 밀리고, 심지어 한동훈한테도 밀리고, 그래서 뭐 3위로 주저앉는 거 아니냐.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캠프에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어요. 지난주에 출마 선언하고 첫 번째 일정이 나경원 의원하고 중앙대 앞 햄버거 집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서 뭐 하는 건데, 그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문수 캠프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서 일정 기획 같은 것도 안 되고 이게 손발이 없어요. 일정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뭘 하는 게 후보의 득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뭐 그런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캠프의 그런 기능이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그걸 간파한 나경원 후보 측에서 선배님, 제가 이거 하려는데 와서 같이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라탄 거예요. 올라타고 하여간 여하튼 이렇게 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최근에 보인 거 아니냐. 현역 의원 빵명에다가 지지율 하락. 이게 이제 김문수가 맞닥뜨린 아주 쓰라린 현실이죠. 뭔가 타겟책이 필요하다. 타겟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를 불리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을 자기 캠프 멤버로 영입을 하고 지지율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편으로 내가 나중에 후보가 되더라도 한덕수와 단일화를 반드시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현역 의원들을 이렇게 끌어들인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오늘 김문수가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오전에 그 김문수 캠프에서 공지한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엄청나게 혼선이 있었어요. 오늘 오전 10시였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여의도 대하빌딩 김문수 캠프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 및 합류 선언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언론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 의원의 명단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소 5명에서 1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면서 일단 5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게 박수영, 엄태영, 장동혁, 이뇨환, 김미애, 박대출 6명을 적었군요. 그 등등이다. 한 10명까지 있다. 그리고 또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그 공지를 냈습니다. 근데 저 공지가 나가자마자요, 저 6명 중에 1명으로 들어있었던 장동혁 의원 측에서요, 나 그런 적 없다. 특정 후보 지지하기로 뭐 이런 공지가 뭐 어디 나갔다는데 그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대변을 되면서 김문수 후보
이제 스텝이 꼬여버린 것이죠. 꼬여버려가지고 그 장동혁 그 공지가 나간 다음에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10시로 예정됐던 김문수 예비후보 지지 및 합류 선언 행사는 잠정 연기됐다. 그래서 연기 또 공지를 냈어요. 그러더니 그 직후에는 이게 연기가 아니고 10시에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비공개로 진행됨을 알려드린다. 세상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비공개로 한다는 것도 저는 뭐 처음 들어보는 이런 건데 뭐 굉장히 당황을 한 건지 연기됐다고 하다가 비공개 기자회견을 한다고 또 수정 공지를 냈다가 그 후에는 비공개 기자회견이 아니라 비공개 또 면담이라고 또 바꿨어요. 그런데 결국 기자회견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비공개로 할 수 있어요? 공개로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석한 현역 의원이 박수영, 엄태영, 김선교, 인용환, 김희상 이렇게 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나온 6명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김희상, 김선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 들어간 것이고 여기 나온 5명 중에 4명이 오늘 이제 보직을 받은 거고 그런데 이럴 정도로 굉장히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게요 한마디로 뭐냐 정교하게 기획된 뭐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게 조금 약간 즉흥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선거 때 되면은 여의도 정치판은 뭐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막 이게 속성가루로 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이런 기본적인 틀 같은 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시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해프닝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오늘의 저 김문수의 승부수라고 얘기되어지는 저게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 그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김문수의 의도대로 현역 의원들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 지지율 뚝뚝 떨어지는데 자,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받아들이고 또 한덕수 지지율까지 받아가지고 지지율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그거대로만 되면은 김문수의 승부수가 나름대로 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김문수의 희망사항, 바람일 거고. 근데 벌써부터 이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빅4, 빅5 그 다른 쪽 후보들 쪽에서요. 아주 비판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요. 한동훈 후보도 라디오 인터뷰했고 나경원 후보도 했고 홍준표 후보도 했는데요. 아침 라디오 인터뷰 때 다들 이제 한덕수, 김문수 뭐 또 빅텐트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하는데 다들 하나같이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김문수가 저 승부수 던진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탄핵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결을 해왔던 홍준표라든가 나경원조차도 이 김문수가 이제 자력으로 안 되니까 한덕수 끌어들여고 뭐 하려는 거 아니냐, 일종의 야합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공격이 뭐 저는 곧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빅4가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렇게 셋이 올라가고 한동훈 있으면 3대1로 탄핵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은 공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을 우리가 다 해왔는데 그 나경원이 포함된 빅4가 되면요. 이제는 그 탄핵 문제에서는 그런 식의 구도지만 한덕수 문제에 대해서는 역으로 김문수가 포위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볼 때 김문수가 혼자서는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한덕수를 끌어들여 갖고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중적 인식이 확산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지금 뭐 이게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는 지금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요. 양쪽 모두의 가능성은 있고 김문수의 이 승복수가 과연 효과를 볼지는 이제 며칠 지나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